자, 14번째 물건인데 14번째는 제가 14번, 15, 16번째는 농지연금용으로 제가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용으로 골랐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연금용 나온 것인데, 이 농지연금용 중에서 지금 바로 나오는 2,000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금을 안 해도 될 만한 좋은 땅이에요. 자, 농지연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가입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60세 이상이면 지금서부터 64년생인가요? 63년생 정도쯤 되면 되나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보면 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입 연령이 60세 이상이면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연금이 좋아요? 주택연금이 좋습니까? 농지연금이 훨씬 좋죠. 아니, 많이 받는 게 좋죠. 농지연금이 차익이 많이 나고. 네,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전부 다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감정가의 80% 90%를 받는데 주택을 감정가의 40% 50% 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농지는 감정가의 40% 50%에 살 수 있다 보니까 감정가의 90%를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5억 주고 사서 9억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여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 뭐죠? 농지원부,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런 것이 있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있어서 그것이 5년 이상 됐을 때에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정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공부상 지목된 것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농지연금으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을 받아서 바로 연금을 신청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매나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농사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지를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경우에 30km 이내에 거주해야지 된다는 조건입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는 걸 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30km 이상 된다고, 직선거리를 잇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주민등록을 이천으로 옮겨놓고, 그러고 거기서 연금 신청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외 농지입니다. 제외. 이런 건 안 된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농지는 안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확정돼 있는 농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라고 했죠? 이 18년 1월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추정한 농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만 해갖고 20km 이내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의 경력 외에 내가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2년 이상을 채워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농업 경력이 없으신 분은 사서 그걸 땅을 가지고 5년을 다 채우시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배우자가 그대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연금을 받는다는 게 담보로 돈을 받으니까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개발 계획이 세워져 갖고 갑자기 땅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내가 총 받은 돈의 연 2%를 계산해서 갚으면은 연금을 받던 것도 해지된다는 뜻입니다. 농지연금은
종신정액형 전후 후박. 예를 들어서 나가 90살까지는 많이 주고 90살서부터는 좀 적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시 인출령했고 30% 이내에서는 먼저 선금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기간 약정을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5년만 받겠다, 10년만 받겠다, 15년만 받겠다,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금리로 해서 2%입니다. 2%.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받아간 금액에 2%를 쳐서 갚으면 해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너희들이 돈을 갚을 것이냐.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그 농지를 그대로 상속을 받으려면 연금으로 받아간 걸 갚아야 되고, 상속자들이 우리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그대로 매도를 해서 그 동안에 받아간 돈을 2년 2%를 합쳐서 가져가고 팔아서 남으면은 상속자한테 줍니다. 근데 모질하면은 그냥 없는 거를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농지든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라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어야지만이 연금을 주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농지는 연금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으로 신청할 때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는 우리가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좋다고 얘기한 여주 물건입니다. 여주, 경기도 여주시 홍천면 56-1외 3필지, 총 4필지가 땅이 감정 가격이 4억 9천에다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농지 연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연금을 준다고 할 때는 감정 다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정 다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한 것이 4억이면은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감정해도 3억 5천이나 4억 5천으로 10% 이상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지금 1억 5천에 받았다고 해서 1억 6천으로 감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4억 정도의 90% 공시지가로 보면은 공시지가에 그대로 공시지가 가지고 그대로 평가를 해서 연금을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면, 내가 농지를 처음 사든지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다는 뜻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보면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매매를 할 때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자기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없앱니다. 근데 경매로 나오는 것은 저기는 팔기는 싫은데 강제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없는 농지에다가 경매로 나오면 얼른 불법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왜? 불법 건축물이니까 농지취득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근데 담당 공무원은 가서 봤더니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농지취득 안 해주기 때문에, 쉽게 해서 불법 건축물이 채무를 회피한으로 쓴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보게끔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아라서 안 갚으니까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될 것 같고 얼른 가서 불법 건축물 하나만 지으면 아무도 낙찰 받아도 농지취득을 안 해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채권을 해주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들은 위에서 지침대로 농지증을 하다 보니까 농지증을 경매로 나올 때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해라는 지침이 없어요. 담당자들은 지침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한테 넘게? 심의위원한테 넘겨서 나중에 책임도 심의위원에게도 넘기게끔 하고 공무원이 지금 예전 보면 저만 해도 행정소송을 했던 것을 농지증 행정소송을 했더니 한 100건이 돼요. 한 7, 8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겼는데 그 진 공무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 지침에는 경매는 어머니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는 지침도 없으니까 그냥 농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떠넘겨버렸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뜻이 농지취득을 안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농지취득 자격증에 신청했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사장님이 농지를 사셨죠. 옛날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본인이 농사를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누가 농사를 짓고 그 주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에서 진다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뭐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자 그래. 당신이 갖고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면서 무슨 여기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해준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빌려주고 있는 사람은 농지증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농지증 나옵니다. 농지증 안 나오는 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농지증 안 해주는 걸 조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농지가 30%까지 떨어져도 경매로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사지 않는 한은 서울 사람들이 가서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농지는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주도에 농지를 투자한다로서는 가슴이 아파요. 보령군도 안 해줍니다. 제가 여러 군데 해봤는데 보령군이 제일 까다로워. 아니 이게 나머지는 그 농지증 해갖고 안 해준 데가 많은데 평택시도 잘 안 해. 농지증 안 해준 데 제일 안 해준 데가 가야공면인데 가야공면에서 행정소송에서 2번 다 이겼어요. 그 평택에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나머지는 다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짓고 빌려주지 않은 이상은 경매로 나온 것은 농지증을 안 해줘도 행정소송으로 해서라도 농지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는 안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땅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거는 제가 보면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도로면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여기 제가 다음으로 로드뷰로 이렇게 봐서 파란색이 생겼지 않습니까? 로드뷰가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들어가서 찍었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고 했을 때 4m가 안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안 해준다. 이럴 수는 있고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이런 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배수로가 없으면 배수로를 만들어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이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잡으십시오. 지금 감정 가격이 4억짜리가 1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몇 평이죠? 750평이면 약 20만 원 꼴인가요? 1억 4천이니까 제가 여주의 땅이 아무리 싸도 4, 50에서 6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는 쌉니다. 제가 여주에 농사를 짓고 있고 노는 굉장히 싸요. 도로 얘기 안 듣지만. 여주가 한 10여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갖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 여주 예전은 군청인데 군청 앞에 설계 사무실이 있던 것이 지금 가보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주가 보면 아주 사탕팔달된 데가 여주예요. 제일 먼저 보면 영동고속도로 있었죠. 그 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생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내륙간 고속도로 해갖고 여주, 북여주, 남여주 지나서 양평까지 다니죠. 그 다음에 제2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해서 성남서부터 장원까지 다니죠. 그 다음에 전철이 여주까지 가는데 내후년이면 원주까지 연결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여주를 놓고 인터체인지만 보더라도 북여주, 서여주, 남여주, 여주 인터체인지만 해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연결돼 있지, 전철이 연결돼 있지 하다 보니까 아주 교통의 요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여주예요. 그 바람에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돼서 감정 가격이 4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떨어졌고 도로변에 붙어 있다. 저는 이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지연금용으로 사서 갖고 있다가 5년인데 6, 7년 후에 더 좋았을 때 그때는 뭐 연금을 아니고 그냥 팔아도 되지 않느냐. 일단은 연금용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34%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절대 농지가 여기 싸다는 거지 저런 거는 비쌉니다. 아니 그런 개발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냐. 예.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요 보면 자동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배수로가 필요 없지만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용 배수로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서여주에서 직선거리로 한 5.6km 되면 이게 시보면 양평까지 가는 그 내륙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15번째 보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이게 말씀대로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주에 있는데 이것이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6억 7,300에 2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도로변 옆에 있는데 가격이 6억 7천에서부터 2억 2천까지 떨어지니까 6자까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연금으로 저희가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공방을 만들었는데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의 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택의 조건은 다른데 집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집을 갖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집이 없으신 분한테다가 몇 천만 원 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농업인의 주택을 짓고 준공이 나고 나면은 바꾸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이에요. 근데 짓고 나면은 건축법상 그냥 개인 주택. 허가를 받을 때만 농업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짓고 나면은 누구한테든지 매도를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 건축법상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논바닥 가운데 나 혼자 집을 지어놓고 또 뭔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여기에 도로는 있고 연금용으로는 아주 좋지 않느냐. 가격이 6차까지 떨어졌으니까.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게 택지가 개발이 돼서 반듯반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물건을 뭐 이렇게 지어놓고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사람 보고 이 건물 얼마 주고 좀 팔아라 해서 이런 창구하고 이걸 그대로 넘겨받았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가서 협상하면 이 협상을 해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진호를 달라고 소장을 내면은 싸게 팝니다. 그것도 제가 예전에 이런 컨테이너를 제가 그 5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하더니 나중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되면서 안 팔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나도 안 살 테니까 철거하고 나갈 때 지져줘 그랬더니 자기가 치우려고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얼른 다시 50만 원도 주세요. 그럼 제가 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원 주고 다시 샀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터체인지하고도 가깝고. 자, 16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팽성읍 송알입니다. 이 땅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이건 농지연금용 땅이 아닙니다. 물론 농지연금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14억인데 얼마까지 떨어지죠? 5억까지 떨어지니까
농지연금으로도 신청해도 되지만은 저는 사장님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좋은 땅입니다. 네. 이 땅이에요. 이 땅 보면 여기 도로가 옆에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진입도로 있죠. 네. 진입도로인데 여기가 그 미군들에게 빌려주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철조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도로는 지적도상은 옆에 붙어 있지만 단지 내의 도로로서 담장을 쳐놨기 때문에 이 담장에서 이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홈프리시라고. 자, 근데 저는 이런 거 여기 저는 분명히 여기 이것이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담장을 쳐놨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이 담장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라고 소송해서 판결문 받으면 이 도로를 진입할 수 있으면 이 땅이 금방 10억짜리 바로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소송을 저하고 같이 하는 그 변호사가 지금 이런 소송을 한 20번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한테 하셔도 되지만은 저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시게끔 되고 제가 설명해 드리게끔 되면은 금방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소송해서 어떻게 하시다고 금방 얘기가 나올 거니까 단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것은 이 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예요. 개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근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이 도로는 개인 이름으로 돼서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해도 질 수도 있습니다. 뭐 도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관청에 도로로 돼 있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거든요. 도로로 돼 있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개인 땅인데 지적법상 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도로 대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택시청에 이 땅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하는 건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저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도로 대장에 올라갔으면서 도로로 바뀌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100% 이기는 거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60, 70%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민법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집니다. 왜? 자기 땅을 갖고 자기가 쓰는데 왜 쓰느냐고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죠. 여기 건축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로를 만들었죠. 그럼 건축법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갖고 이 도로, 이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으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되면 사도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를 사도로 보느냐 못 보냐인데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 땅은 지목이 도로가 안 돼 있어도 사도 개설 허가를 본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도라고 판단하면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여기에 철조망 친 거를 터라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해서 철조망 철하고 가처분부터 먼저 신청해서 여기 철조망부터 터서 여기를 사용하게끔 되면은 5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판결문만 받으면 바로 10억짜리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가가 10억이지 평택에 지금 이런 집 짓는 것이 아까 남아도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10억은 못 받더라도 7, 8억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 말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10억으로 해서 연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이렇게 보면 여기 도로가 여기 보면 도로로 돼 있죠. 그래갖고 주인이 심령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토지를 신탁한 거예요. 신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로 허가를 내주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뀐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소송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담장을 이렇게 쳐놨죠. 네. 담장 쳐놨지 않습니까? 담장 쳐놓은 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담장 안 쳐놨다면 이게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겠어요? 6, 7억에 다 낙찰됐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입찰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저 간판만 잘라버리면 딱 통행하게 되겠네요. 간판 있는데. 험프리 실인데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담장인데 여기는 담장 차는데 여기는 나무 심어놨어 나무 이렇게.
이 다른 데는 여길 말고는 통행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